영화 호빗, 반지의 제왕은 역사의 끝인 3, 4시대를 주제로 다룹니다. 용과 발록이 고작 정예병 수준이고 지형을 갈아엎던 과거에 비하면 작은 전쟁입니다. 변해가는 지구의 모습에 아쉬워하는 종족들에게 사우론은 익명으로 사랑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는 반지라며 선물하지만 실은 절대 반지에 속박되는 반지들이었습니다. 엘프들은 바로 눈치채고 드워프들은 탐욕이 커지지만 타락하진 않고 반지를 받은 인간들만이 타락하여 나즈굴이 되어 사우론을 섬기게 됩니다. 사우론은 절대 반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영혼과 권능도 담아 모으는 실수를 범합니다. 반지를 잃음으로써 그의 권능도 잃고 영혼이 떠돌이가 되면서 3시대가 시작합니다. 2시대와 3시대를 구분짓는 엘프-인간 마지막 동맹은 사우론을 상대로 엘프의 왕 길갈라드, 인간의 왕 엘렌딜도 죽는 7년간의 전쟁을 벌입니다. 이실두르가 사우론에게서 반지를 빼앗으며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도 반지의 유혹에 아버지의 죽음의 보상이라고 주장하며 반지를 파괴하지 않고 놔둡니다. 그가 남부왕국을 조카와 아들에게 맡긴 직후에 오크들의 대대적인 반격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반지가 유실되고 사우론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북왕국 아르노르는 이때의 침공 피해를 끝내 만회하지 못하고 남왕국에 비해 인간의 숫자가 크게 줄게 되는데 분열까지 하면서 쇠락하게 됩니다. 사우론의 반지에 의해 타락한 인간 마술사왕은 안개산맥 목쪽에 털을 잡고 타락한 오크 트롤 인간들을 규합해 앙그마르를 건국합니다. 마술사왕은 치열하게 아르노르를 침략해 아몬수를 함락시키고 사르바드의 돈 역병은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사람이 없는 공간을 만듭니다. 위기를 느낀 아르노르는 거의 2000년 만에 남왕국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마술사왕에 의해 마지막 성체 포르노스트마저 함락됩니다. 이는 남왕국이 동부인들과의 갈등에 주력을 빼기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회색 항구에 뒤늦게 온 기병대들이 앙그마르를 함락시킵니다. 소멸한 북왕국의 인간들은 소도시 브리에 모인 작은 부족이 되어서 여간업 등을 하고 반지전쟁 무렵의 족장으로 이실두르의 후계인 아라고른이 뽑히게 됩니다. 선조 두린의 시절부터 드워프들은 모리아에서 미스리를 채광해 돈을 벌어왔습니다. 수천 년을 파내려 가다 보니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발록을 깨워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터전으로서 에레보르를 정하고 아름다운 보석 아르켄스톤이 발견됩니다. 소린의 할아버지 스로르는 이를 자신의 통치가 신성하다는 징표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용 스마우그가 침공해서 에레보르를 함락하고 철산과 청색산맥 등으로 터전을 또 옮겨야 했습니다. 엘프들이 이때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드워프는 이후 엘프를 미워하게 됩니다. 세력이 약해진 드워프들과 모리아에 터잡은 아조그의 오크들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스로르와 스라인이 죽음을 당하고 그 손자인 소린이 아조그의 왼팔을 베어서 격퇴시킵니다. 이제 영화의 시작입니다. 간달프가 소린 일행과 빌보의 집에 찾아와서 에레보르로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합니다. 몸집이 작고 용이 낯설어하는 종족인 호빗에게 아르켄스톤의 도둑질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소린은 간달프의 엘프들에게 찾아가 지도에 대한 조언을 얻자는 말을 거절합니다. 이에 간달프가 삐져서 모임에 잠시 빠진 사이에 트롤들을 만나고 빌보의 지혜로 물리칩니다. 급히 라다가스트가 어둠 숲에서 부활한 사우론을 발견해 간달프에게 알리러 오고 오크들이 소린 일행을 습격해오자 라다가스트가 유인한 사이에 엘프들이 구조해줍니다. 소린 일행은 엘프들의 리븐들에 도착해 간달프가 드워프를 대신해 중지하기로 합니다. 엘론드는 소린의 고대 지도가 언제 어디로 가면 문이 열린다는 뜻임을 해석해줍니다. 리븐델의 갈라드리엘과 사루만이 찾아오고 간달프는 사우론의 부활을 경고합니다. 사루만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여정을 말릴까봐 소린 일행이 몰래 먼저 떠나기로 합니다. 소린 일행은 고블린 소굴에 떨어져 위기에 처하지만 뒤늦게 온 간달프가 구조해냅니다. 빌보는 함께 떨어졌지만 다른 길을 걷다가 골룸의 반지를 갖게 되고 일행에 합류합니다.
아조그가 소린 일행에게 추격대를 보내고 빌보가 소린의 목숨을 구합니다. 간달프가 불어온 라다가스트의 독수리 떼들을 통해 추격대를 물리칩니다. 곰으로 변할 수 있는 베오른 영감의 집에 들르게 된 소린 일행. 베오른은 드워프를 싫어하지만 오크가 더 싫다며 어둠숲 지름길 입구를 알려줍니다. 그 무렵 사우론이 돌아왔다는 텔레파시를 받은 간달프는 잠시 모임에서 빠집니다. 돌 골드르에서 간달프는 사우론과 마주치고 그에게 패배에 붙잡힙니다. 소린 일행은 숲에서 금방 길을 잃고 거미들의 습격을 받고 빌보가 반지를 사용해 무찌릅니다. 곧이어 나타난 어둠 숲에 사는 엘프들이 드워프들이 수상하다며 감옥에 가둡니다. 스란두일은 소린에게 과거 에레보르에 맡긴 자신의 보석만 되찾게 해주면 도와주겠다 하지만 소린은 그럼 애초부터 왕국이 안 망하게 했어야 하지 않냐며 비난합니다. 이번에도 빌보가 반지를 사용해 감옥을 탈출해 통을 타고 강을 따라 도망합니다. 엘프들이 추격하지만 마침 찾아온 아조그의 추격대와 충돌해 소린 일행은 도망에 성공합니다. 일행은 엘프들이 강에 흘린 나무통들을 주워 근근히 팔아 살던 바르드의 도움을 받습니다. 소린 일행은 지도의 예언대로 에레보르의 입구를 열고 빌보를 내려보냅니다. 빌보는 아르켄스톤을 찾지만 스마우그를 깨우고 비늘 한 장이 벗겨져 있음을 파악합니다. 드워프들은 깨어난 스마우그를 함정으로 유인하지만 스마우그는 멀쩡히 살아남습니다. 스마우그는 복수로 호수마을을 초토화시키는데 바르드는 알고 보니 용의 비늘을 벗겨냈던 영주의 아들이었고 스마우그의 처치에 성공합니다. 한편 이 무렵 엘론드 갈라드리엘 사루만이 힘을 합쳐서 간달프를 구해냅니다. 사우론과 아홉 나주글들은 모르도르로 대거 후퇴합니다. 바르드가 이끌게 된 호수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 에레보르로 찾아가고 스란두일이 이끄는 어둠숲의 엘프 군대들도 찾아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바르드는 호수마을을 떠날 때의 약속대로 소린에게 보금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소린은 보물의 탐욕에 눈이 멀어 무장공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며 어거지를 부립니다. 변한 소린에게 실망한 빌보는 자신이 찾아 숨겨냈던 아르켄스톤을 간달프에게 줍니다. 간달프, 스란두일, 바르드는 아르켄스톤으로 소린의 마음을 돌리려 합니다. 하필 이때 찾아온 다인의 철상 군대가 성미가 급해서 엘프군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때마침 역시 찾아온 아조그의 오크 군대들에게 맞서 어색하게 바로 연합합니다. 오크에게 수적수세에 몰린 연합군은 에레보로를 등질 때까지 후퇴하고 이를 본 소린이 탐욕을 버리고 각성하여 13전사가 대군과 비등하게 맞서 싸웁니다. 끝없이 트롤 와르그까지 동원해 휘몰아치는 아조그군의 공격에 소린, 레골라스 등은 아조그를 잡아야 전투가 끝남을 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레골라스는 볼그를 잡지만 소린은 아조그를 잡기 위해 동기어진해야 했습니다. 아조그군은 괴멸하고 사우론군도 뒤늦게 오려 하지만 곰과 독수리떼가 물리칩니다. 이듬해 봄 빌보는 샤이어로 돌아가고 간달프는 다가올 반지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스란두일은 레골라스에게 북왕국의 후계자 아라곤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영화 호빗 3부작을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